여러분 안녕하세요. 1교시 때는 교재를 섹션 4 1과목에서 1장에 지난 시간에 저희도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와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구체적으로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어떠한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기 전에 현행 시스템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뭐 현행 시스템을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서 이전을 한다든지 이전하는 걸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뭐 그런 기업에서 그렇게 씁니다. 마이그레이션 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분석을 해서 완전 새로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이제 바꾸는 그런 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자 하면 그 시스템 업무를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그런 일들보다 어쨌든 현행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한 거를 먼저 설명을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뭐 다른 시스템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은행을 좀 보고 있어요, 은행. 그 중에서도 은행의 업무가 복잡한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뭐 돈을 이제 맡기러 오는 사람, 그 다음에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 사용자 입장에서 시스템을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서비스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뭐 돈을 이제 이렇게 빌려주는 업무, 그걸 이제 우리가 여신 업무라 그래요. 여신. 대출 업무인데, 이제 여기 이제 한문이라서 좀 말이 좀, 그쵸? 여신이라는 말이 좀 여러분들 생소할 텐데, 어쨌든 영어로 론, 빌려주는 거. 그거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다양한 시스템들이 이제 그때 이제 다 다른데, 어쨌든 시스템 파악을 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해요. 그 시스템에 사용자들이 어떻게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또 접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는 또 어떻게 돼 있고, 네트워크는 또 어떻게 돼 있고, 하드웨어는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또 어떻게 설계를 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개선 사항이 있고, 또 뭐 사용자나 뭐 고객이 어떠한 또 새로운 요구 사항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업무가 사실은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 이제 또 이제 2교시, 3교시 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제 현행 시스템 파악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시스템을 파악하는 절차는 3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3단계 업무 중에서 1단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죠? 그걸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기능이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다음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를테면 아키텍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성은 또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는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단계를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어요, 순서가. 그렇죠? 그래서 먼저 시스템 구성은 이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든지 조직이 사용을 하잖아요. 조직이라는 데서도 있고, 그걸 사용하는 소비자가 있을 거고, 우리 같은 은행 고객.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기간 업무라 그래요. 반드시 수행돼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원해주는 업무, 기본 업무가 잘 되도록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은행에서 여신 관리 업무와 고객 관리 업무를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요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있죠. 시스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은행을 인증서 가지고 접속한 사람들은 아마 이제 많이 이제 알 텐데, 그걸 생각하셔도 돼요. 여신이라는 건
그 은행에서 대출자에 대해서 신용 정보를 확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얼마나 해주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산, 부동산, 뭐 현금, 뭐 이런 걸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정보에 관련해서 고객을 이제 정보를 등록하고 뭐 처리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여신 기획, 기획이라는 게 여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는 비즈니스잖아요. 이자를 이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얼마나 비율을 얼마나 책정할 거냐. 그럼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얼마 정도 뭐 앞으로 빌려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들이 오면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 그래서 뭐 기업이 오든 뭐 개인이 오든 뭐 이런 거를 관련돼 있는 업무. 그 다음에 고객이 왔을 때 고객의 정보를 등록해 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변경, 뭐 조회, 그 다음에 삭제, 뭐 이런 것들, 갱신, 뭐 이런 것들. 갱신이 변경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각각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 그렇죠? 뭐 여신 기획, 여신 상담, 고객 등록. 후에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요 흘러가는 거를 워크플로우라 그러는데 워크플로우 작업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소프트웨어에 설계할 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길 수가 있죠. 두 번째 해야 될 게 시스템이 갖고 있는 시스템의 기능이 뭐냐?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은행 업무를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뭐 기간 단위 업무, 그 다음에 주요 기능과 이렇게 레벨 1에서 주요 기능,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한 세부 기능, 워크죠, 워크 작업. 그걸 위해서 뭐 요 같은 건 없지만 요것도 이런 거. 요거 거래처 정보 등록하고 신용정보 관리하는 게 거래처 정보 관리. 그다음에 거래처 정보 관리하고 여진 상담하는 게 여진 상담 관리. 뭐 이걸 하나하나의 메뉴로 봐도 되겠지만 어쨌든 메뉴보다 더 세부적인 디테일한 그 워크플로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가장 세부적인 거죠. 현재 나눈 것 중에는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요 안에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가장 세부적인 거고 묶어서 레벨 2 그다음에 레벨 1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걸 표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그 그림으로 플로우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능을 좀 나눠야 돼요. 기관 기능과 세부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좀 분석을 좀 파악을 해야 되죠.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이제 그 은행 직원이 사용하는 게 있을 거고, 고객이 사용하는 게 있을 거고, 관리자가 또 사용하는 게 있을 거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별로 예를 들면 뭐 여신관리센터에서 하는 거면 연체 정보, 그 XML로 연동하고, 뭐 프로토콜은 TCP/IP 인터넷이니까, 그 다음에 뭐 EAI라는 그 뭐 연계 소프트웨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그죠? 뭐 하루마다 뭐 접속하더라, 뭐 이런 거, 수시로 접속하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두 개지만 쭉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는 뭐냐, 형식은 뭐냐,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뭐냐,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느냐, 사용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뭐 하루에 한 번 접속하느냐, 뭐 수시로 접속하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이런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 분석하는 파악하는 단계에서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아키텍처죠. 아키텍처. 그래서 그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이제 한 다음에 아키텍처의 구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의 예제예요. 요거는 이제 회원 정보 관리 시스템. 사실은 이제 뭐 OSI 7 레이어나 인터넷이다 그러면 이제 TCP/IP 인터넷 네트워크 레이어 뭐 그다음 TCP/IP 그다음에 이제 뭐 4개 레이어로 하든지 아니면 시스템별로 이제 다루고 있는 레이어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비즈니스 측면,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라는 건 구체적인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요거는 이제 뭐 직원이, 또 요거는 뭐 사장님이 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고 여기에 그 구체적인 고객의 UI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온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UI라는 게 이제 그 유저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렇죠? 그래서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컴포넌트 구성 요소들이 UI 레이어 구성이 되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로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제를 들어본 거고 어쨌든 이러한 거랑 관련된 아키텍처 구성 업무가 반드시 그 계층별로 정의를 하고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아키텍처 구성을 하는 이런 작업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구성을 이제 파악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성은 이제 그 현재 현행 시스템에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 뭐 아까 이제 업무 시스템을 쭉 파악을 했잖아요. 그죠? 기능하고 구성하고. 그래서 그것별로 이제 사용되는 그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뭐 여신의 이제 뭐 대출 이양서, 그다음에 거래처 정보. 이거는 뭐 아파치 톰캣을 와스로 쓰고 있다. 여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얘는 오픈소스고 아파치 라이선스를 이제 하나를 이제 이용하고 있더라. 뭐 데이터베이스 MySQL 쓰고 있더라. 좀 제너럴한 상용 제품을 쓰고 있더라. 유닉스 운영체제를 쓰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런 표처럼 쭉 만들어야 돼요. 뭐 대출 향수는 오라클을 쓰고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소스 플래닝을 위한 그 이게 이제 생산 그 어떤 은행에서의 인력 관리, 조직 관리, 뭐 금융 그 정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걸 만든 업체는 사이즈에서 사용하는 걸 쓰고 있더라. 뭐 이런 거죠. 운영체제는 윈도우를 10 버전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크게 소프트웨어의 제품명, 그 다음에 용도, 라이선스, 그 다음에 몇 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파치 톰캣이 여기는 버전이 안 적혀 있지만 뭐 옛날 버전이다 그러면 최신 버전으로 바꾸고 이제 MySQL보다 뭐 보안 때문에 오라클을 이제 바꾸겠다 아니면 바꿔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윈도우보다 나는 유닉스를 좀 바꿔달라 뭐 이런 것들을 요 새로 이제 현행 시스템을 파악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생각을 해서 그 서로 이제 그 고객의 은행에 이제 그 맡기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파악을 해봤더니 현재 그 인터페이스 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얘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어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달라. 아니면 그냥 그건 기존에 있는 그 어떤 시스템과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주고받을 때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버전이나 아니면 새로운 소프트웨어, 더 좋은 그 상용 소프트웨어를 권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해를 좀 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그 표 형태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제 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했으니까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그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 우리가 그 할 때 업무 시스템들이 운용되는 서버의 주요 사양,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이제 이중화, 뭐 이런 여부를 이제 명시를 해가지고 그 단위 시스템별로 하드웨어 현황을 이제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신 관리 업무라고 아까 설명을 한 부분에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여신 정보 관리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던데 얘는 이제 이러한 그 제품을 쓰고 있더라. 얘는 또 이러한 제품을 쓰고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양은 또 요 AP 서버는 CPU는 뭐 2.6GHz의 8코어 뭐 그 24TX2 두 개, 그 다음에 30MB 캐시 메모리 쓰고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뭐 램은 뭐 이런 거 쓰고 있더라. 하드디스크는 이런 거 쓰고 있더라.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레이드 구조로 돼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뭐 요 DB 서버는 이제 CPU는 이렇게 돼 있고 메모리는 이렇게 돼 있고 하드 디스크 이것도 레이드로 돼 있더라. 수량을 한 개씩 갖고 있더라. 아 얘는 두 개로 돼 있는 두 개로 안 돼 있다. 얘는 이중화가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DB 서버가 하나가 이제 이렇게 다운되면 요거를 이제 다른 걸 쓸 수 있게끔 그렇죠? 서비스를 계속 이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각각의 시스템별로 갖고 있는 서버가 뭐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외에도 이제 하드웨어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다 이제 해야 되고 이따가 보면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트워크 장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그 구체적인 라우터는 어떤 장비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허브는 어떻게 돼 있고, 뭐 그걸 조정하는 그 서버는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사양이 이제 다 명시를 해야 돼요. 현재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그건 아마 이제 은행에서 다 갖고 있겠죠. 그 전에 다 납품받아서 쓰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사양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장비가 그게 맞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에서 이 DB 서버는 뭐 새로운 걸 좀 해야 된다. 저장해야 될 데이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수정을 해야 되고 뭐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현재 갖고 있는 걸로도 충분한 사양이라서 뭐 굳이 안 바꿔도 되지만 이제 이중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을 맡긴 분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사전에 분석을 하고 이런 표를 좀 만드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네트워크 구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은행 업무를 가지고 좀 보는데 이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보안 장비죠. 보안. 이게 벽돌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것도 이제 하나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장비. 보통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요 안에 들어가서 얘가 하는 일이 역할이 뭐냐면 요 이제 뭐 지원관리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요 정보를 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로 이렇게 접속을 보내고자 할 때 또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접속하고자 할 때 나가는 트래픽을 보완하는 거고 이건 들어오는 트래픽 그쵸? 나가는 트래픽 여기서도 이거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보안이에요 보안 그쵸? 보안 트래픽을 발견해서 그에 마땅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터는 이제 라우팅 하는 거죠. 일로 갈래, 일로 갈래, 일로 갈래.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3개 팀이지만 사실 이제 요 안에 뭐 2개가 하나 이용할 수도 있고요.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원 관리 팀에서는 이렇게 ERP DB를 이용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도 다른 DB들이 있지만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갖고 와서 뭐 은행 직원의 월급을 준다든지 뭐 은행 직원의 휴가를 관리한다든지 뭐 현재 있는 우리 은행의 지금 자산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게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얘예요, 얘. 그러니까 현재 있는 조직이 어떤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우리가 시스템 구성, 시스템 기능,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아키텍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뭐냐, 하드웨어가 뭐냐,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바로 시스템을 파악하는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설명을 했죠. 시스템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뭐 하드웨어 먼저 하고 소프트웨어 하기도 하는데 절차적으로 뭐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런 구성 시스템 구성 뿐만 아니라 현행 시스템을 파악할 때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6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좀 풀어볼까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3단계의 구체적인 업무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단계에서 사실은 이제 요 일을 수행을 해야 돼요. 아키텍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데이터 종류, 형식, 프로토콜, 연계, 주기. 이게 이제 시스템 인터페이스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그 어떠한 기술 요소들이 있느냐, 레이어별로 나누는 거. 아까 설명을 했죠. 나머지는 좀 맞는 거예요. 네트워크 구성을 파악하면 아까 보안 취약성, 파이어월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선스가 중요하죠. 그걸 다시 쓰려고 그러면 라이선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간 업무와 얘를 지원하는 업무, 베이직한 업무예요. 반드시 기본 업무,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현행 시스템을 파악할 때 아까 이제 3단계에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그 7가지의 이제 일들이 아닌 것은 시스템 구성, 그 다음에 아까 다시 한번 보면 시스템 기능, 시스템 인터페이스, 아키텍처 구성,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성, 그 다음에 하드웨어 구성, 네트워크 구성. 그죠? 근데 사무실 배치는 사실은 이것도 뭐 여러분들 네트워크 구성할 때 좀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이제 네트워크 구조도는 사무실 배치랑은 이제 그 별로 이제 뭐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4번이 그래도 좀 아닌 것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 구성할 때는 사무실 배치도 파악하긴 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봐서는. 그래야지 이제 아까 시스템별로 또 팀별로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 장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는 게 그 전 단계 업무까지를 좀 보는 거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현행 시스템을 파악할 때는 뭐 사무실 배치까지는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복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